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본격적인 2분기 시장이 열렸습니다. 올 초 1분기 우리 증시는 체감과는 달리 예상외로 선전했다는 평가인데요. 올 1분기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4.88%, 7.59%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이 주된 시각인데요. 앞으로 2분기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의 성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2분기 시장은 어떨지 우선은 4월의 시장 전략부터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와 전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하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이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채택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4월의 첫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10시 대박스쿨의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4월의 이 첫날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해서 좀 기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이 4월의 첫 거래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오늘 시장이 좀 뭔가 좋아 보이고 종목들도 올라가서 기분이 좋았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여러분들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수가 떨어질 때 내 종목 내지는 내 계좌 수익률이 떨어지시는 분들. 분명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시겠죠. 자, 그런데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는 참 이 대박스쿨이라는 이 프로그램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말 그대로 스쿨, 뭔가 이제 배울 게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크게 내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많이 안다고 투자 수익률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르고 투자할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 그만큼 아는 만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경쟁 프로그램들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 많아지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처럼 지수가 떨어질 때 내 종목이 왜 떨어지는지 이유도 모르고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내 종목이 떨어졌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 대박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배우고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 모토로 첫 번째 화면 보면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은 지난 3월 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경제 지표에 의해서 웃고 울고를 계속 반복을 했었던 한 달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강의를 여러 번 해드렸다시피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이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는 지수가 반등 나오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셨을 겁니다. 방송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시겠지만 아마 방송을 그동안 꾸준하게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그래, 우라노스가 알려준 것처럼 제조업 PMI 지수라든지 무슨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움직였어 라는 걸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이라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런데 왜 2019년 지난 3월 달이 경제 지표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했을까요? 사실 경기가 되게 좋고 경기가 호황일 때나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경제 지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당연히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불과 수출이 조금 떨어진다고 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2019년은 엄밀히 말해서 경제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 경기 회복으로 가느냐 기로에 서 있는 한 해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지금 사실 각각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경제가 침체가 될 것이다. 유로존에 의해서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하향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곳이 또 있고요. 반대로 얘기를 해서 오히려 경제 부양 정책이 따라주고 미중 협상만 긍정적으로 지나간다라면은 경제는 다시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각각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2019년에 뚜렷한 경제 회복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반대로 침체로도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에 의해서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3월 말에 정말 많은 경제 지표들을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7일 날 ECB의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있었는데 드라기 총재 연설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로존의 경기가 그렇게 침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제 성장률,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가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거. 거기다가 3월 27일 날 미국 수출입 지표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미국의 GDP 발표도 역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난 금요일까지 시장을 하락시켰던 요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월 31일 바로 어제입니다. 일요일. 네. 우리는 뭐 토요일, 일요일 날 쉴 수도 있겠지만은 경제 성장치는 사실 요일을 가리지 않고 매 일정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글쎄요. 정말 나는 전업 투자자라면 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내지는 뭐 개인적인 일들이 바쁘셔가지고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라도 항상 조금이라도 시간 짬을 내서 뉴스를 찾아보시든 이런 경제 일정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이런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시장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시장이 왜 올라갔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3월 달은 어쨌든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계속 둔화가 됐기 때문에 지수가 안 좋았는데 자, 4월 달의 시작입니다.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오늘 장중에 한국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지표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를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 자, 어제 3월 31일입니다. 정확하게 일요일 날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에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을 텐데요. 자, 이전 수준,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49.2였는데 사실 이번 달 시장 예측치가 49.5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무슨 말입니까? 제조업, 소위 말해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 같은 이 제조업 상태에서 얼마큼 신규 물량을 찍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큼 판매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판매가 안 돼서 재고 자산이 얼만큼 남아 있는가, 이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지난달에 49.2였다가 이번 달에 49.5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어제 발표 나왔던 게 50.5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제조업 기업들의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훨씬 좋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오늘 이런 부분이 시장에 그대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전부 다 뭡니까? 중국과 밀접한 제조업 기업들의 상승률들이 가장 빨랐습니다. 소위 말해서 철강, 그리고 화학주, 역시 건설기계, 굴삭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가장 상승률이 컸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위 말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처음에 주식 시작하셨을 때는 이런 거 모릅니다, 여러분들. 무슨 경기 지표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어렵고 배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하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인 매매로 접근들을 많이 하셨고,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식을 많이 시작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강세장 때 주식을 많이 합니다. 강세장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종목들이 그냥 사기만 해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승의 흐름에 올라타더라도 수익 내기가 쉽습니다. 소위 말해 이걸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주식을 했을 때는 수익 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수가 크게 떨어지게 되면 처음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수익을 내다가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웬일이지? 갑자기 종목의 마이너스가 커지게 되고 대응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손실이 커지다가 주식을 중도 포기하거나 내지는 정말 소위 말해 장기 임대 투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그동안은 단순하게 차트로만 매매를 했다라면 이제는 이 대박 스쿨을 보셨을 때 경제 지표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제조업 관리자 지수가 올라가니까 경기가 좋다라고 느끼게 되고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밀접한 그냥 화학주, 철강주,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차트가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경제지표 하나만 잘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충분히 선침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나온 경제지표입니다. 이거는. 자, 한국의 수출입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수출액이 글쎄요, 지난달에 마이너스 8.2였습니다. 사실 안 좋죠. 수출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에 예측 수준이 마이너스 8.7이었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더 상황이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표 나온 게 그냥 지난달과 똑같은 수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많이 시장에서는 수출이 더 안 되고 있다라고 전망을 두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이 수출이 둔화되는 속도가 가파르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오늘 수출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도 역시 지난달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거. 제조업이라는 이 산업에서 소위 말해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상태, 그리고 고용 상태에 대해서 통합적인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조업 PMI 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이 확장되고 있다. 소위 말해 제조업 기업들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제조업들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려감이 크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아까 여러분들 보셨으면 어땠습니까? 사실 지난달까지는 50 밑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50을 다시 상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는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다, 경기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자, 절대 뉴스나 언론 매체만 보고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비관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공포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낙관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냉철하고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방금 저와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심합니까? 아니면 생각보다는 완화되고 있습니까? 심하지가 않고 완화되고 있다는 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화학, 자동차, 철강 오늘 그냥 섹터, 종목 불문하고 전부 다 상승 나왔던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화학주, 철강주, 전기전자, IT 업종들 그냥 이유 불문하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양쪽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지난부터 강의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경제지표 하나만 잘 보더라도 여러분들 상승할 수 있는 섹터가 분명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경제지표만 제대로 확인해도 여러분들의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충분히 선침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화요일 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무슨 섹터를 살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IT 섹터를 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제시를 했던 게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IT 섹터들, 반도체 섹터들 전부 다 상승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데도 경제지표 어렵다고 무시하실 건가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강세장이라면 다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소위 말해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더라도 그 말은 계속 달려줄 겁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거나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됐거나 약세장에서는 이런 경기지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줄 수 있고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이런 게 바로 트리거가 될 겁니다. 꼭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경기가 완전한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월 달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경기지표 어쨌든 잘 나왔습니다. 경기지표 잘 나왔기 때문에 3월 달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미국 시장을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분기 동안에 미국 다우지수, S&P 지수,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들이 11.3%, 13.1%, 그리고 16.5%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유독 다우지수보다 S&P나 나스닥의 상승률이 좀 크죠. 그중에서도 나스닥의 상승률이 좀 큽니다. 자, 왜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클까요, 여러분들? 바로 IT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S&P 지수도 역시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지수 중에서 지금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이 S&P 지수입니다. 자, 특히나 상승률 20개 종목 중에 거의 대다수가 IT 기업들이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AMD나 마이크론테크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여태까지 끌어올렸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 미국 시장의 하락 종목 중에서 상위 종목들을 찾아보게 되면 대부분들이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바이오젠이라든지 CVS 헬스케어.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미국 시장에서 하락률 사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도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IT주들이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고 반대로 약세를 보고 있는 게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인데 미국 시장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도 영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간에도 강의를 해드렸지만 경기 회복과 또는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가장 먼저 성장주를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성장주 중에서도 저는 반도체, IT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실제로 IT 섹터가 상승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IT 섹터 무시를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아까 수급을 보더라도 가장 많이 수급이 들어오는 건 역시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근거 자료를 또 하나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글쎄요, 작년 연말에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마 시크릿 노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 자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자료는
우리나라 공기관 중에서 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18년 연말에 나온 자료고요. 2018년 12월 달 당시에 산업연구원에서 제시를 하면서 2019년에 산업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면은 워낙 보호무역주의가 강하고 미중무역 협상이 체결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그나마 전망이 좋은 산업이 무엇인가? 보면은 대다수가 그냥 먹구름이 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 그림이 어디에 있죠? 첫 번째로는 조선업종입니다.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삼성중공업도 지속적인 신고가가 나왔었는데 자, 2019년에 그나마 산업 전망이 좋은 게 조선업종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밑에 쭉 보시면 자,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전부 다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근데 밑에 보면 지금 해 그림이 있는 게 어디죠? 바로 정보통신 그리고 반도체 섹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공기관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만큼 2019년에 전망이 좋은 13대 주력 산업 중에 하나는 반도체고 두 번째는 조선업종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IT 섹터가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 나온다면 당연히 성장주가 갑니다. 우리나라 공기관 쪽에서도 산업 전망이 반도체 쪽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IT 섹터 느리다고 무시하겠습니까?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 바로 똑같은 공기관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반도체 업종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9년의 반도체 경기 전망에 대한 자료인데요. 자, 사실 최근에 D램 가격도 계속적으로 다운되고 있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계속 다운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실제로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만들어놨던 재고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지금 호황이 들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업황이 안 좋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지표들이 급속한 하향세로 반도체 경기 부진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작년보다는 부진하지만 평년 수준 내지 평년 수준 그 이상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오늘 보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경기가 안 좋은 거 사실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8년이 워낙 반도체 업황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안 좋은 거지 그렇다고 반도체 업황이 지금 침체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는 작년 대비해서는 회복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나 하반기로 가면서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 빨라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1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분명히 안 좋을 것이다. 하지만 실적이 안 좋은 만큼 거기가 바닥이고 2분기부터 조금씩 실적이 회복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자, 지금 역시 오늘 공기관에서 나온 자료가 그거를 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4월 달에 매매 전략은 저는 지난 주에 강의를 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IT 섹터를 저는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글로벌 전체 분위기가 이쪽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수출액도 역시 개선됐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종들, 반도체, 철강, 화학 쪽에 이 제조업종들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개선되고 있고 지금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자, 더구나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 쪽에서 목표 주가 상향 발표를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사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전부 다 목표 주가 하향을 발표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 장중에 3%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은 악화가 되겠지만 2분기부터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고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매매로 활용을 해야 될 시장이 바로 이 4월 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4월 달에 어떠한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인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조금 더 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나올지 고민들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으로 삼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4월의 시장 전략은 IT 섹터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래서 오늘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는 IT주를 소개하실 것 같은데 많은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어떤 종목 소개하실 예정인가요? 네, 사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아마 많은 혼동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직 2개 더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보여드렸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일단은 뭐 소위 말해서 이 기관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서울반도체나 SK머티리얼즈, 예스티,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이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기관들의 매수 상위 종목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섹터를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통상적으로 IT 업황이 회복 국면을 보이게 되면 가장 먼저 가는 거, 솔직히 반도체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자,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회복이 될 거는 장비주가 먼저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커피 매장을 차리더라도 소위 말해서 커피 머신을 먼저 들여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를 먼저 들여와야 되고 그 다음에 커피 원두를 들여오든 내지는 소위 말해 소재들을 들여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는 거는 장비주, 그 다음이 소재주, 그 다음에는 뭐 부품주 순으로 모멘텀이 재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전공정과 후공정 순으로 모멘텀이 재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시더라도 장비주를 좀 우선적으로 보시고 특히나 전공정 쪽에 있는 장비주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전공정 쪽에 있는 장비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정말 이 반도체 너무 막연하고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비주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4월을 이기는 IT주, 어떤 종목이 IT주가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283입니다. 맨 먼저 보내주셨는데요. 수고하십니다. 카페24 11만 5,800원에 50%입니다. 계속 빠져서 바닥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향후 전망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카페24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최근 2월 달까지의 상승률은 좋았는데, 3월 달 당시에 이제 좀 주가가, 이제 상승한 만큼의 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시면은, 일단은 그래도 해당 종목이 일봉상 이제 상승을 하다가 바로 이제 앞전에 200일선 구간대에서 저항을 맞게 됐습니다. 이 200일선 구간이 어떻게 보면 직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라 여기에 대한 이제 매물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항대 구간에서 이제 저항 맞고 밀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구간 자체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앞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를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10만 4천 원 구간 손절가 제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요 구간이 깨지게 되면은 조금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원칙적으로 손절가를 좀 잡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래도 해당 구간이 일단 최근에 요런 식으로 N자형으로 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좀 반등만 나온다라면 단기적으로야 12만 원까지 좀 노려보시고 12만 원 구간대 상향 돌파가 된다면 앞전에 다시 정고점 14만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카페24 손절가는 10만 4천 원, 목표가 1차로는 12만 원, 이 구간 돌파한다면 14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금호타이어요. 네, 금호타이어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7,240원이고요. 네. 비중이 15%요. 네, 7,240원이면 우리 시청자분이 꽤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오래됐어요. 작년에 매수하신 거죠? 네네네. 네, 매수하셨을 때는 뭐 더 올라갈 거라 당연히 생각하셨을 텐데 그 이후로 네. 계속 떨어졌네요. 네. 네, 네, 손절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너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냥 음. 계속 그냥 놔뒀어요. 네, 언젠가 올라가겠지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본전까지 갈까 네. 싶어서 뒀는데. 네, 본전권까지도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한 15% 정도를 네. 추가 매수를 하면 본전해서 나올 수 있을까 네. 싶어서.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하면 그래도 본전에서는 정리가 가능할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정관이 금호타이어 7,240원에 15%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은 타이어 업종이면 사실 이제 자동차에 대한 뭐 부품이라서 이제 자동차 네. 업황이 좀 좋으면 좋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자동차 업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요즘에 뭐 네. 현대차나 기아차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또 이제 신차 효과가 좀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더구나 네. 이제 금호타이어에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런던 쪽에 이 런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게 지금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악재까지 두들겨 맞고 있는 상태라 저라면 사실 추가 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사실 뭐 일봉이나 주봉보다도 월봉이나 연봉을 봤을 때는 이미 사실 바닥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닥을 네. 확실히 다졌다라고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주가라는 게 사실 바닥을 다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네. 지금 하락 추세에서는 추가 매수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예. 제가 봤을 때 일단 해당 종목이 자 보시면 일단 앞전에 자 잠깐만요. 앞전에 4,000원 구간대 3,900원대네요. 3,900원대. 이 3,900원대가 지켜지지 못하면은 저는 이 종목이 바닥을 아예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3,900원을 손절가는 잡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 3,900원이요? 네네. 여기가 만약에 예. 깨지게 되면은 예. 그만큼 신저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예. 3,900원 손절가 잡으시고 예. 지금 감사 보고서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래도 예. 영업이익이 전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상황은 그래도 나아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적자이긴 하나
지금 예, 예. 잠깐만 이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그래도 영업이익이 전년에 이 적자폭이 훨씬 컸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좀 적자폭이 많이 좀 줄어든 상태라 네, 만약에 네. 이제 반등 나오게 될 경우에 저라면 5,000원쯤에서 차라리 종목을 좀 교체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5,000원쯤에요. 네네. 예, 이게 위로 아유, 크게 매니저님 너무 회복하기는 좀 감사합니다.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호타이어 전화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513님의 문자입니다. 두 분 4월 첫날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기술 투자 매수 3,000원 25%입니다. 단기 대응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관님 단기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일단 뭐 벤처 캐피탈, VC 관련된 종목들이 정부의 이제 벤처붐 관련해서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기술적으로 단기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도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일시적 상승에서 매물이 좀 쏟아진 상태고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반등 나오더라도 아마 앞전 전고점을 돌파를 하기보다는 좀 단기 반등 정도의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60선 구간입니다. 2,80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가시고 반등 나오게 될 경우에는 3,200원쯤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는 손절가는 2,800원, 목표가는 3,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대한광통신 네, 매수가 4,150원에 네. 25%. 네, 4,150원에 25%. 그럼 우리 예. 시청자님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3월 달에 했어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 종목 담으셨을까요? 예, 5G 관련해서 네. 기대를 하고. 그쵸. 뭐 5G 요즘 또 뭐 세계 최초 상용화라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급락을 많이 했네요, 여러 번. 예, 그래서요. 네, 예, 그래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네.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정관님 대한광통신 4,150원에 25% 호재가 많은데 이 종목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일단은 5G가 사실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서 좀 기대감이 크긴 한데요. 사실 이제 제가 단적인 예시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3G에서 4G로 바뀔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 일반 이제 국민들이 3G에서 4G로 바뀌는데 기간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빨리 바꾸겠다라는 니즈는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5G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당장 쓰는 휴대폰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매출이 좀 찍히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일단은 그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네트워크 관련된 장비주들, 소위 말해 에이스테크나 KMW, OE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좋은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5G 종목이라기보다는 이 광 케이블을 깔게 될 때 그 원재료라고 볼 수 있죠. 광섬유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광섬유 가격이 최근에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의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적자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재 가격이 회복하지 못한다라면은 좀 쉽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화면상으로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월봉이 만약에 이제 해당 구간 3,700원 구간대를 지킨다면 다행인데 여기 구간을 만약에 못 지킨다라면 저는 3,000원까지도 아직은 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전에 여기 구간까지 지금 열려 있는 거라 3,700원 좀 손절가를 지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해 이제 추가 매수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 듭니다.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받으시려면 요 앞전에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하나 떠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음봉의 시가를 잡아먹는
요런 양봉이 떠준다면은 추가 매수를 받으셔도 되나, 요런 양봉이 뜨지 않는다면은 추가 매수는 받지 마시고, 지금은 사실 반등이 크게 나오기보다는, 일단 한번 밀렸다가 반등 나오더라도 한 4,800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을 오래 가지고 갈 필요는 없겠네요. 그쵸.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삼성전자 네트워크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보시는 게 사실 좋고, 이 종목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회복하기 전까지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G 관련해서는 뭐 크게 뭐 영향이 없네요, 그럼. 그렇죠. 이 종목은 사실 지금 당장은 이제 5G 종목들이 크게 매출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대한광통신 전화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673님의 문자입니다. 우라노스님 리딩 항상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첨보 20% 79,000원입니다. 더 기다려도 될련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전문가님이 강조를 하셨던 반도체 종목인데 이 종목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첨보라는 기업이 이제 신규 상장하고 벌써 시총이 2배 정도 이제 올라간 기업입니다. 너무 이제 사실 조금 높은 자리에서 사신 게 아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일단은 첨보라는 기업이 사실 좀 되게 복잡한 사업입니다. 2차 전지 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해갖고 이제 식가격 관련된 사업도 하는데,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고 판단을 합니다.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지금 아직 상승률이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에서 조금 아쉽고, 현재는 좀 기술적으로 하락 구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가가 빠진다라면 65,000원까지 주가가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65,000원 잡아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금 주봉상 보면은 음봉 2개가 떴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동반된 음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 정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아마 여기 주봉이 쌍봉 치고 나서 주가가 빠질 수가 있다는 거 체크하셔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노리신다면 저는 77,000원 구간쯤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보 손절가는 65,000원, 단기 목표가는 77,0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늦은 시간에 어떤 종목 고민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85,500원 45%. 네, 85,500원에 40%요? 45%예요. 45%요? 네,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작년에 했어요. 네, 작년 말쯤에 하신 거죠? 아니요, 9월 달에요. 9월 정도예요?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좀 단가 낮추셨는데도 계속 하락세가 나왔네요, 그 네, 이후로. 너무 고점에 샀던 거예요. 네, 계속 지금 뭐 살아나고 있지 않는 모습인데 생각하시는 네. 목표가가 있을까요, 시청자님? 아니, 그래서요. 네. 지금 이렇게 더 추가 매수를 또 해가지고 네. 단가를 더 낮춰야 되는지, 더 내릴지. 아니면 그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더 네.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쯤에서 손절을 해야 할지 바로 물어보도록 네, 네. 할게요. 네. 네, 정갈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85,500원에 45%. 이 종목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우리 대박스쿨을 계속 시청을 하셨을까요? 네. 네, 제가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었는데 네, 네.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벌써 작년에 9월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추가 매수를 네. 너무 공격적으로는 아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사실 추가 매수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워렌 버핏이거나 아니면 정말 투자금이 큰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해도 추가 매수하는 게 큰 문제는 안 될 텐데. 네.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금이 아껴서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이제 크게 회복이 되지 못하는 상태라면 추가 매수는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첫 번째고,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려면
제가 그동안 강의를 드려왔다시피 어쨌든 경기가 좋아야 되고 또 뭐 시장이 좀 강세적인 분위기로 가야 이제 제약바이오가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 계열사들, 소위 말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네. 종목들이 아마 상반기까지는 계속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어서 이게 올해 상반기 때는 크게 아마 힘을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오늘 안 그래도 뭐 좀 좋은 이야기는 잠깐 나왔었죠. 램시마 SC 네네. 관련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저는 당장 이 주가에 반영될 재료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기술적 반등 정도야 나오겠는데 이제 위로 크게 가기가 아마 조금 아직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요 종목을 투자를 하려면 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1년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상위 종목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 뭐 셀트리온이든 신라젠이든 뭐 티슈진 이런 종목들이 네. 뭐 망할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망할 기업들은 아니라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아지려면은 제가 봤을 땐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럼 그래서 차라리 손절매 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의 투자금을 막 손절해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좀 죄송스러워서 손절하라는 말을 좀 아니요, 이거 하기가 좀 1년씩 그런데 돌파해야 지금 비중도 많잖아요. 비중이 지금 45% 정도 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저라면은 그러니까 네. 조금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깎아내시고 차라리 지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셨다가 네. 나중에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에 오셨을 때 그때 좀 공격적으로 네. 투자하시는 게 좋지 근데 않을까 싶어요. 반등이 안 와요. 계속 네. 기다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상위 종목들은 아마 올해 상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봉상 보면은 그래도 요 구간이 하단 구간을 좀 뒤졌던 데가 59,900원입니다. 그래서 네. 59,900원 구간 손절가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고요. 여기 구간이 깨지게 되면 왜냐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나마 뭐 괜찮아 보이는데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은 요게 좀 많이 지금 월봉이나 주봉이 밑에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을 봤을 땐 지지가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셀트리온이 세게 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사명제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손절가 네. 거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어쨌든 IT 주들이 좀 시장을 끌어올린다면 요 좀 지수가 같이 반등 나오면서 요게 아마 그래도 73,000원까지는 한번 반등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차라리 조금 비중을 덜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고 나중에 제약바이오 시장 오셨을 때 또 좋은 결과 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늦은 감사합니다.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네. 네, 우리 시청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손절가 59,900원, 목표가 7,300원, 73,000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종관이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공개하시나요? 네, 사실 요즘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금 문자 오는 것도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동안 제가 강의를 드렸다시피 바이오 장세는 사실 시장이 정말 경기 호황으로 갈 때 그때 좀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경기 회복의 초기 구간 때는 오히려 IT 종목들이 훨씬 더 주가의 상승률이 좀 더 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강의를 드린 것처럼 지금 4월 달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섹터가 IT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IT 섹터 중에서 전공정 장비주 쪽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 시에는 IT 섹터를 공략해야 한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IT주 중에서도 전공정, 장비주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또 알짜 같은 종목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대박스쿨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